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나TV 탈탈탈 전예나 선생님, 네, 또 최태선 선생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1부에서는 다소 좀 이야기가 무거웠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에서의 생활과 또 고난의 행군 시기, 또 어머님이 돌아가시기까지 이야기들을 쭉 다루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무겁게 이야기가 흘러갔는데, 드디어 이제 탈북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네. 처음 탈북을 언제부터 생각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국경지대에서 살지 않다나 보니까 그 중국에 대한 한상 이런 생각들 보지 못했으니까요. 생각도 못했었어요. 언제부턴가 하면 시집 가서 장사지는 장사를 해야 하다나 보니까 집에서 술 뽑고 술 만들고 뭐 엿 장사도 하고 하다나 보니까 어느 정도 돈이 불어나니까 이제는 해산 쪽에 가서 우리 옷 장사, 우리 이게 북한 말하면 공업품 장사라고 하거든요. 공업품 장사. 여기서는 옷 장사를 해산 쪽에 가서 좀 싸게 받아가지고 함흥 쪽에다가 넘기면 그 가격이 안 나와요. 싸게 파면 그냥 앉아서 팔아야지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는데, 자주 그런 식으로 좀 자주 해산으로 이렇게 다녔었어요. 그렇게 다니면서 한 몇 번째 다녔었는데, 해산에서 물건을 있으면 하나 가득 있으면 혼자 홀몸으로 다녔었으니까요. 한 배낭 한 가방 이런 옷가지들을, 제일 싼 옷가지, 제일 필요한 이런 옷가지들을 사가지고, 이제는 장거리를 타려면 또 돈을 내가지고 장거리를 타야 되니까, 장거리에서는 탈 돈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상품들을 다 사고 나니까 저는 기차를 이용해서 기차비를 내지 않고 그냥 도둑차를 타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다나 보니까, 그 앞에 역전 앞에, 해산 역전 앞에서 한 2일째 3일째 이렇게 묵어 있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묵어 있다나 보니까 있는 음식들을 조금씩 그냥 전략해 가면서 먹다나 보니까 낮에도 못 자고 밤에도 못 자고 차 들어온 시간만 계속 지켜보다나 보니까 어느 날 밤에 그냥 홀딱 잠들었어요. 홀딱 그냥 잠들다 보니까 내 짐이 다 누가 가져간지도 몰랐어요. 새벽녘에 눈을 떠 보니까 지금 내가 지금 홀몸이 지금 홀라당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짐을 보니까 옆에 주변 사람들 하나도 없고요. 차는 떠났는지 옆에 사람들 다 다른 데로 갔는지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요. 자다 깼는데. 자다로 깨니까 지금 몽땅 짐 다 잊어먹었으니까.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 시집 가기 전이라 하면 빈손으로든 내가 집을 찾아갈 수는 있지만, 시집이니까 더군다나 찾아 못 가겠더라고요. 빈손으로 어떡해요. 그러다가 그날 다음날에 비가 억수로 쏟아져 내려오는 날에 바깥에 그 해산에서 그 동뚝이 있어요. 해산에 그 중국 사이코 동뚝이 있는데 거기를 나가 보니까 밤에는 우리 해산 쪽에는 풀이 없으니까 지금 깜깜한데 중국 쪽에는 풀이가 좀 환하게 지금 비춰져 있어요. 야, 저기를 한번 가고 싶은 생각, 불같이 나는 거예요. 생각. 갑자기 불현듯. 네, 불현듯. 원래 뭐 중국에 대한 생각조차도 하지도 않았는데 내 상황에 이제는 돈은 어디 갈 길이 없고 하다나 보니까 장사를 저쪽 코스로 한번 가고 싶은 생각, 돈을 벌어가지고 올까? 이런 생각에 가자니 밤에 비가 막 억수로 내려오니까 물은 점점 더 깊어가는데 마음뿐이에요. 그냥 마음만 요동치고 하다나 보니까 가지 못하고 선뜻 결심 못 내리고 또 다시 들어와가지고 역전에 홀몸이 있으면 무조건 잡혀요. 그룹바들이 계속 이렇게 홀몸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잡아가지고 무조건 다 집결소, 이런 집결소에 있어요. 집결소. 탈북하려는 사람으로 그렇죠. 그냥 추정하고.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가다 집결소에 놓고, 너가 집이 어디인가 하면 그 어느 고장에다, 자기 고장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을 데려가시오 하면 담당 보안원들이 와서 데리고 가거든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제가 항상 피해 다녔어요.
짐은 없지 하니까 우연중에 지금 한밤중에 지금 한 7시나 돼서 한여름 저렇게 앉아있는데 왜 남자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아줌마 어디까지 가요? 아 저는 안 되나 갈 수가 없어요. 다 잊어먹고 하니까 좀 저를 도와주세요. 했더니 중국을 가고 싶지 않고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 소리에 나 돈 벌러 가야 되겠는데요. 돈 벌러 했더니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따라갔었는데 웬 젊은 여자한테다 나를 넘기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하는 소리가 몇 시에 어느 동뚝에 꼭 오세요 하는 거예요. 그 동뚝에 가니까 그 여자 아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지금 쫙 마중 오면서 지금 오는 거예요. 서로 만날 시간이 딱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을 정해줬으니까 한 5시 그때 5시 좀 지나서 한 비가 좀 살랑살랑 오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요. 6시에 그 정도 만나가지고 숲에서 앉아가지고 이만큼 음식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찰떡이었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찰떡이었었거든요. 며칠째 굶었으니까 그 찰떡이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좋은지 이거 먹고 딱 붙어 길에 가다가 딱 붙어 가라고 네. 이 사람들이 그 의미에서 찰떡을 사준 거예요. 그랬더니 한 7시, 8시 한 2시간 동안에 거기서 숲속에서 기다린 것 같아요. 이 동뚝이 쌀이 나무들이 점점 어두워지는데 이 여자는 전문 저 밀수하는 여자들이니까요. 전문 이 포초선은 군인들이 하고 짜고 들어가지고 어느 시간에 자기가 자리를 피하겠으니까 그 시간을 맞춰서 빨리 넘어가라. 이런 얘네들이 약속이 있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비 와서 지금 물은 이렇게 불어있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비가 살랑살랑 내렸었는데 비가 약간 좀 불기는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있고 또 다음 조 사람들이 또 오다 나니까 7명 정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여들게 있었어요. 이게 지금 몇 년도인 거죠? 그때 2001년도였어요. 2001년도면 한참 탈북자 많은 시기였었어. 편안이 올 때요 좀. 그때 권한이 편안이 좀 올 때요. 편안히 근데 권한이 행군 시기 좀 살짝 지나고 난 시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철조망도 없고 네네네. 내가 말하는 건 지금처럼 살벌하지 않고 잡아지 않을 때란 말이에요. 그죠. 완화한 시기에 밀수꾼들이 많이 자유롭게 그냥 드나드는 이런 시기였었는데 그 시기를 타서 내가 중국으로 갔군요. 우리죠 다음 쪽 다음 그렇게 쪽. 있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게 국경 경비대에서는 얘들하고 뭐 약속을 해가지고 물 중가운데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이만큼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아차 손 놓치면 그냥 밀려 이렇게 숨에 들어갈 것 같은 이런 생각, 막 무서운 이런 그 물길 속에 막 파고 들어가는 게 막 있잖아요. 요 깊이 요 사이만 지나가면 그 다음에 괜찮다 하면서 손 놓지 말고. 강 높이는 오만큼 되나? 높이는 강 넓지 않지? 넓지는 않은데 넓지 않으니까 포기가 깊은 것 같아요. 포기가 깊은 것 같아요. 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폭이 넓으면 좀 얕아요. 근데 넘어가는 해산 길이가 쪽에. 이 해산 쪽에 거기에서 딱 건너서 착 중국 땅을 밟으니까 어떠셨어요? 중국 땅을 착 밟으니까 얘는 야 숨어라 지금 불빛이 보인다 이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느낄 새가 없군요. 뭐 느낄 생각도 없이 얘네들이 지금 한 곳이 딱 엉켜 있는데 나는 잡히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 한 곳이 나는 저쪽에는 어디 구덩이에 한 곳이 가서 엉클리고 있었어요. 이게 한참 숨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한 1시간 정도 은폐하고 있었는가요? 한참 있어 보니까 얘네들이 슬렁슬렁 나오면서 야 빨리 가자 하면서 나오니까 좁은 길에 이 밀수꾼들이 계속 드나들었던 길이 나 있어요. 얘네들이 계속 그 길도 계속 오고 가다 보니까 길이 있으니 지금 알고 계속 다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그냥 가을 날씨니까 이상하게 느낌이가 지금 길 밭들이 강냉이가 얼마나 좋고 풀이 싱싱하게 자라는 이 강냉이 이삭들이
얼마나 코 여무르는지 우리는 북한에는 아직까지 새들새들하고 이제 산노랗고 비료 먹지 못해가지고 있잖아요. 대들이 새들새들 영양이 먹지 못했으니까 중국의 어니까 대들이 얼마나 굵고 이삭들이 얼마나 좋은지 지키는 사람도 없고 계속 가면서 감탄만 나오는 거예요. 그 옥수수 밭에 보면 옥수수 밭에만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크니 좋다 가면서도 그 달밤이었으니까 가면서도 와 중국이 이래 잘 사는구나 이렇게 가다나 한 3-4시간 동안에 간 것 같아요. 갔는데 이제는 도착했다고 어느 초막집에 있었어요. 초막집에 있었는데 초막집에 불빛이 보이더니 우리들 보고 이 창고 옆에 있는데 창고에 있고 이거 우리 데려가는 그 인도자가 자기가 먼저 들어가 보겠으니까 좀 기다리라면서 하더라고요. 들어가서 저녁길에 수덕수덕 거리더니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한참 거의 1시간 동안에 있다가 나오더니 우리 보라고 들어오라 하더라고요. 아니 들어가 보니까 창고인지 집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중국집에 가면 방에도 신발 신고 들어가면서 구들장이가 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올라오니까 불 떼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냥 우리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창고를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 이렇게 중국 집들이라는 건 아직까지 모르니까요. 처음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집에서 있는데 있는데 거기 안에 또 몇 명이 또 있는 거예요. 달고 온 애들 있고 7명 있고 그다음에 그 방이 꽉 차 있으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데 서로 쑥덕쑥덕 거리면서 너는 어디 있니 모두 눈물을 막 흘리면서 집에서 눈물은 왜 흘리노? 집에서 몰래 지금 이렇게 왔으니까. 나왔고 집을 두고 왔고 집을 두고 왔고 자식들을 두고 왔고 부모 엄마를 두고 왔고 이런 생각들이 막 하고 이렇게 생각들이 막 또 어리니까 서로 간에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야 너 눈물 흘리겠으면 가라 오지 말고 가라 왜 자꾸 눈물이 흘리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그래. 그랬더니 그날 저녁부터 이 로반들이 승용차를 바깥에 세워놓고 지금 다 저리 다 이렇게 말카놓더라고요. 몇 살짜리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고 그 팔려가는 거나 같이 팔려가는 거나 같죠. 거기에서 몇 살짜리 제일 처음에는 그 어린애들을 다 데려가더라고요. 한 3-4명이 쭉쭉 빠지니까 그 다음에 우리하고 내하고 같이 들어온 여자 언니 둘이 있었어요. 근데 건널 때는 그 생각을 안 하셨잖아요. 돈 벌려고 하신 건데. 돈 벌려고. 기본적으로 돈 벌어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 무조건 부모님들이 다 있고 형제들이 그거와 있으니까. 달리 지금 계속 남자들한테 보내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는 그 사람마다 다 틀리는 것 같더라고요. 뭐 남자를 만나지 않고 뭐 일만 하면서 돈은 벌어 가서 간 사람들도 있고 중간에 일하다가 잡혀가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는 그냥 정말 중국 남자 만나서 살다가 하는 사람도 있고. 서로 다 이렇게 각자가 다 틀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아무 쪽으로 가자 이런 생각 마음을 먹고 어쨌든 가자 했었는데 뭐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저는 너무나도 북한 생활이 너무 장사하는 생활이 너무 어려웠으니까 힘들었으니까 생활이 고달팠으니까요. 아가씨 때는 몰랐었는데 시집 가서 생활을 계속 장사를 하면서 객지 생활만 계속 하다 나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 길림성, 연변 이런 가까운 곳에 갔다면서 하더라고요. 조선족들이 있는 곳에. 근데 여기 가까운 곳에 있으면 바로 이렇게 잡혀나가는 일들이 거의 100%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 로반 보고 나는 잡혀 안 나가게 아예 먼 데를 들어가게 해달라. 안전한 곳에. 먼 데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언니 둘이 있었어요. 이제는 제일 나이 드신 언니하고 다 어린아이들은 다 이렇게 지나가고 했었는데 한 며칠 동안에 있었어요. 거기서 있는데 입합에다가 거기서 처음으로 입합이란 구경도 하고 그리고 뭐 계란도 구경해보고 그 중국 국수 여기는 이 국수 이렇게 잘라져 있는 그 밀가루 국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중국으로 말하면 꽈면이라고 하는데
우리 북한에서는 그 강냉이 옥수수 국수를 해 먹는 것처럼 어떻게 해 먹는 줄도 몰라가지고 에이, 국수로 먹으라고 그 집 주인이 그렇게 줬었는데 이거 어떻게 먹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끓은 물에다 그냥 끓여서 이렇게 데쳐 먹으면 되는데 어떻게 먹는지 모르니까 먼저 물에다 불 켜놨어요. 그거. 불 켜놓으니까 그 국수가 다 풀어진 거예요. 네. 다 풀어지니까, 아, 풀어지니까 이거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다고. 그 다음에 주인이 어느 걸 보고서 이렇게 됐다 하니까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면서 물을 끓인 다음에 끓인 물에다가 넣어서 데쳐서 이렇게 먹는다고. 그렇게 해서 먹은 일도 있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란을 구경하셨다는 말은 거기서 계란을 처음 드셔보셨다는 말씀? 아니죠. 계란도 북한에서는 좀 흔치 않는 제일 비싼 먹기가 좀 힘들거든요. 집에서는 농촌들에서는 달 기르면 알들을 좀 먹기는 하겠지만 다 모아서 그 알들을 모아서 다 돈으로 다 사용하니까요. 좀 먹는 사람들도 좀 생활에 부유한 사람들은 잘 먹겠지만 해도 농촌 이런 있는 사람들은 다 돈으로 다 이게 버텨서 쓰려고 하니까 계란들을 마음 놓고 먹어보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 중국집에 거기 들어가서 계란도 마음대로 먹으라고 이렇게 비싼 계란도 뭐 이렇게 아낌없이 다 이렇게 내주고 그 사람이 너희들이 먹고 싶은 게 뭐인가 하니까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고 싶다. 이렇게 이연에는 육고기를 먹고 싶다 하니까 알았다고 자기가 다 해결해 주겠으니까 돼지고기면 돼지고기, 뭐 과일이면 과일,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음식들을 다 이게 해결해 주니까 우리는 뭐 먹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그냥 구리미떡이지요. 뭐 먹고 싶으면 먹고 그냥 생활 한 끼 한 끼 그냥 끼니로 그저 애워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중국에 오니까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냥 마음 놓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상황. 정말 중국이란 나라가 정말 점점 깨기 시작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언제 가느냐 빨리 보내달라 했더니 가니까 러완이 왔다면서 처음에 우리를 데려가는 게 까만 승용차. 근데 이 승용차 뒤 그 트렁크 있잖아요. 트렁크에다 채우지 않고 뒷좌석에 있잖아요. 뒷좌석. 네. 뒤 의자를 이렇게 접으면 그 트렁크 안 밑에 또 있더라고요. 네. 트렁크 밑에가 또 자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 차가 다른 차하고 달리 저 차만은 딱 저 하나만 있다고. 저 차만이 딱 선택해야 된다면서 저 차 아니면 다른 차는 갈 수 없다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나이 어리다고 제일 안쪽에 좀 먼저 지금 날 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소리 지금 자기 먼저 지금 안 들어가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이 새까만 그 차 안에 이렇게 뒷좌석 접으면 그 밑에 밑에를 들어가야 돼. 그 트렁크 뒤를 열면 트렁크 뒤를 열면 못 봐요. 트렁크 또 밑에가 있어요. 근데 뒷좌석을 열어야지 밑에가 이렇게 들어가요. 뒤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날고 들어가야지 뒤로 들어갈 수 있다는데 그 다음에 한참 신경이질을 하다가 내가 채소하고 나이 어리고 이러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 있고 그 언니가 체유통 있으니까 바깥에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피해 가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정확히 가는지도 몰랐어요. 네. 이 사람들이 우리를 파니까요. 팔아먹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그냥 가는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를 왜 숨겨야만이 거기 초소를 통과할 수 있으니까. 중국 초소에? 예, 중국 초소를 통과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시내 쪽으로 쭉 들어가면서 어느 골목 그 어물장 처치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어물장 하나 가득히 불에 있는 그 처치장에 거기다 세워놓고 우리를 그 트렁크에다 열어주면서 이제는 여기서 옷도 갈아입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정말 세계라는 나라를 아직까지 내 태어나서 보지 못했으니까 뭐 TV에서도 보지도 못했으니까 중국이란 땅을? 네, 중국이란 나라 땅 완전 개방이구나 이런 느낌이 확 안겨오더라고요. 앞이 확 튀어오르면서 개방 이렇게 되어 있는 조직이 없는 나라구나 하는 생각에 여기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마음 먹으면 별 일들 다 저지르겠구나. 이런 느낌, 뭐 별 생각들이 안겨오는 게 너무 무서운 자유라는 나라. 그러니까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마음을 자제하면서 우리는 항상 내가 그 순간에 내가 잡혔다 하면 내가 우리 자신을 죽어야 된다 하는 이런 그 자폭 그런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나는 항상 잡혀가면 그게 더 괴로워요. 네, 더 괴로우니까 항상 칼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요. 면도 칼을 이게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 언니는 칼을 안 가지고 그 언니는 이항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쨌든 잡혀가면 우리는 안 되니까 우리는 무조건 돈 벌어서 이제는 형제들이 있는 고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사실은 어쨌든 남자 집으로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는 다시 나와야 된다. 그러자 말도 배워야 되고 해가지고 했었었는데 나가는 거 살락살락 중국말로 하는 아가씨들이 막 하고 있잖아요. 막 산사방에 다 중국 사람이고. 중국 사람이니까 무슨 말 하는지 아가씨들이 옷 이상하게 입고 나오는 아이들이 보니까 아 저렇구나 세계가 바로 저렇구나 이렇게 느낌이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 아마 우리가 밥 못 먹었으니까 로바니가 들어가서 무슨 뭘 먹겠는지 보라고 먹는 것도 이상하게 우리가 촌에서 원래 북한에서 살았던 이런 생활 속에 있으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 모르니까 좀 이상한 느낌이 가면 혹시나 이게 저희들한테 좀 이상한 감시 그런 감시 이상한 느낌 이렇게 잡힐까봐 항상 이 사람들은 어떻게 먹나 어떻게 그 행동을 좀 따라 그냥 하는 느낌의 그런 행동이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 사람 저런 식으로 이렇게 해 먹는구나. 그 종이 지금 컵이 같은 이 사람은 종이를 여기 위에다 이렇게 놓고 그렇게 음식을 먹는데 우리는 이거는 그냥 입술을 닦는 줄 알고 그 사람 하는 대로 따라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렇게 먹고 말도 못하고 계속 말은 하지 말라 하더라고 로바니가 말하지 말고 보고 이제 로바니는 우리 북한 말을 몰라요. 그냥 중국말만 하니까 계속 손동작만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배고프면 먹으라고 하는데 자기가 돈 내겠으니까 먹으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빵만 먹었어요. 그냥 우리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 놓고 보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주워 먹어도 되는데 그냥 그 돈인 줄 알고 계산할 줄 알고 그럴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지법 주는 대로 그냥 대충 먹었어요. 대충 먹고 그냥 주는 물 먹고 또 나와서 바깥 구경하는데도 구경이가 촌스러운 그런 행동이 또 발각될까봐 서로 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지금 있다가 로반에 딱 눈질하면 그때 당시 버스를 기다렸었어요. 버스를 들어가면서도 절대로 말하지 말라. 자는 척하라. 누가 물어보면 자기를 짚으라 하면서 그러는 그 버스표를 우리한테 주더라고요. 물어보면 저기 나를 짚으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쭉 가다가 버스표를 탁 주니까 그냥 우리를 다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중국 안에 다 들어왔으니까 외국인들이 또 많고 하니까.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갔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틀밤이 그냥 길로에서 계속 지금 버스를 타며 가는 중이었었어요. 가다가 도중에 어디에서 내리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저 사람들이 숙박소 접수원이하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데 안 된다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안 된다면서 이러면서 우리 저 사람들을 그러면 어디 안전한 곳에 잘 수 있는 것만 좀 어떻게 안내해달라. 그러면 거기에서 아마 우리를 돈 더 준 것 같아요. 거기에서 돈을 더 줘가지고 거기 숙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1층 그 창고 같은 이게 침대만 있는 그런 데만 들어가서 대충 자고 새벽에 우리가 일찍 나온다고 했으니까 새벽에 일찍 나와가지고 거기서 또 다시 버스를 타고 또 정치 없이 또 갔어요. 이게 지금 결국에는 다른 남자한테 가는 그 집에 가는 길이거든요. 이게 20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기억하실 정도로. 네네네. 그게 그러니까 정말 그 당시에 얼마나 긴장을 머리에 그렇죠. 그 기억이 있잖아요. 네. 그 내가 7, 80세에 듣는다고 해도 죽어도 내가 잊어질 것 같지 않아요. 안 잊혀져요. 이때 딱 30대 초반에 네네 3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때 만 29살 그때 됐었는데
그렇게 하고 정처 없이 가다가 이제는 우리 여기서 내려야 된다 하고서 내렸어요. 아침에 내려서 거의 4시간 정도 또 걸어 들어갔어요. 그 산골에 들어가는 집이 있었어요. 이 집에서 이제 기다리면 이제 그 남자가 온다. 남자가 온다. 어떤 남자였어요? 그 같이 사신 예, 분? 그분이 있었거든요. 어떤 분이셨어요? 체격이 크고 원래 중국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았고 뭐 이 생활의 압박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먹는 대로 성장했던 사람들이니까 척 보는 순간에 무섭구나 하는 이런 느낌이 가더라고요. 너무 크니까 무섭다. 나이 차이는? 그때 1살 차이 됐어. 저하고 제 이상 됐었거든요. 1살 차이. 그랬는데 이 사람이가 처음에 톡 보더니 나보다 이 자기 언니를 먼저 선택했어요. 언니가 그 사람보다 이상 한 34살 됐어요. 내가 30살 됐고 내보다 34살 이상이 있었는데 저를 보러 온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우리 집에. 우리 주인집에 많이 왔었는데 옆에서 하는 사람들이 아줌마들이 다 혹한 어린 게 더 예쁘고 착해 보인다면서 착해 보인다면서 어린 여자 더 낫다고 계속 옆에서 축이니까 우리 그 남자 신랑이라는 사람이 난 이 나이 든 여자가 괜찮은데 했더니 옆에서 계속 하니까 그 다음에 나를 톡 옆에서 모두 얘기를 하니까 선택을 했었어. 선택하기 전에 나이 드신 분, 50대 되신 나이 드신 분, 아버님 같으신 분 먼저 와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는 동네 마을 사람인 줄 알았었는데 후에 보니까 아버님이시더라고요. 아버님. 이게 먼저 어떤 여자들이 왔나 하고 이렇게 보러 오셨었더라고요. 그 과정을 쭉 같이 온 그 다른 언니분, 북한 넘어오신 언니분이랑 각각 다른 집에 지금 네네네 반려갔죠. 나는 이 집에 있고 그 언니는 또 어느 집에 반려갔는지도 저는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중국 생활이 시작되시죠. 예, 그때 그렇게 해서 생활을 시작했죠. 근데 원래는 돈 벌러 오신 거잖아요. 돈 벌러 왔었었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북한에는 애도 없었고 홀몸이잖아요. 아빠 엄마 없고 형제들 다 시집 장가 다 가셨고 하니까 그날 밤에 시집으로 들어가니까 엄마 아버님께서 내가 그때 밤 9시에 들어가니까 상을 다 차려놓고 있었더라고요. 원탁에 하나 가득 보니까 이런 음식상 처음으로 북한에서는 보지도 못한 음식 돼지고기, 육고기상 뭐 여러 가지 빵, 뭐 만두 이런 상들이 큰 상이 하나 가득 있어가지고 완전히 있잖아. 이런 상 내가 어디서 이런 상을 내 받아봤으랴 하는 생각. 너무 피곤하니까 먹는 것보다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밥만 먹고 그다음 더 못 먹겠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방에 들어가 보니까 이불까지 다 펴놔 있었더라고요. 꽃잎을. 그날 밤에 그냥 혼자서 조용히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 생활이가 왠지 이 집을 떠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내 이제는 마음의 안식처가 이제는 여기구나 하는 생각, 북한에 대한 생각. 더 살만한 세상이 왔구나. 북한에 대한 그 생각 막 완전히 절단되어 있고 나는 이제는 이 집에서 내 생활을 좀 꾸려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 그러면서도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집에서 북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그 생각들이 계속 나는 거예요. 먹지 못하고 힘들게 노동 일을 하면서도 뭐 잘해주는 건 오직 강냉이 죽, 풀이죽 이런 것뿐인데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도 않고 시엄마 시아버지 다 잘해주는 다 예뻐하시고 그냥 다 예뻐해줘. 그냥 잘해주는 대로 다행히 먹고 좋은 집으로 가신 좋은 집으로 내가 정말 다행인 거예요. 그런 집으로 갔었어요. 그랬었는데 며칠이 지나서 처음에 옷방에 있었는데 이 구두리가 장판이 되어 있지 않고 옛날에 돗자리처럼 있잖아요. 돗자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더라. 이 집이 사는 집인데 그때 아빠가 의사가 됐었어요. 아버님. 아버님이 의사가 돼가지고 이 환자들이 집에 많이 와가지고 한의사 돼가지고 약들을 많이 이렇게 팔았었거든요.
중국 우삼은 돈좀 돈이 좀 있죠. 돈 많이 버나요? 많아요. 그래가지고 네. 이 집이 좀 사는 집인데 이 구들이 안 좋다. 내 그랬었어. 근데 알기는 자기가 이 집이 싫다는 줄 알고 내가 자기를 싫어한다고 그러는 줄 알고 다시 로완한테다가 또 다시 전화해가지고 나는 이장 여자를 데리고 살겠다. 이 여자 자기를 싫어한다. 또 이러더래요. 근데 먼저 왔던 여자가 그 마을에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먼저 왔으니까 중국말을 좀 알고 있었어요. 덕분에 중국말을 통역을 좀 덕분에 해주셔야죠. 통역을 좀 하다 나니까 우리 그 이런 게 신랑한테다가 아니구나. 그런 게 네. 아니고 집이 구들이 세로를 다시 깔아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통역을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에 바로 시장에 가가지고 꼬리 레이저를 바로 사가지고 꽃 레이저를 다 이렇게 해줬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 것도 이제 처음이 말 뜻을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집에서 신랑이 책을 하나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 뜻인가 하는 걸 하나하나 단어들을 다 중국 기본 기본은 회화. 네. 회화를 다 이렇게 알려주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걸 다 잘 지내보자. 자연스럽게 다 이렇게 해가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살아가는 곳에 저는 임신돼 가지고 우리는 북한에는 임신이든 말든 바쁜처럼에 나가 일을 해야 되고 뭐 나무 없으면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와야 되고 뭐 봉일 빨래 뭐 상관이 없어요. 막다리 뭐 들어섰던 말든 중국에 오니까 애가 떨어질까봐 상할까봐 일을 손끝에 물이 묻힐세라 그냥 고이고이 앉히고 그냥 있잖아. 내가 늦게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우리 시아버지가 얼마나 예뻐해 놔주셨는지 일어나서 세수해라 물까지 다 떠다주고 발을 씻으라 발까지 다 물까지 떠다주고 야 그 우리 시집에서 날 있잖아. 야더 그냥 딸처럼 있잖아요. 시아버님이 좀 인식이 좀 있으신 분이시니까 여기 오면서 형제 자매들도 없고 부모들도 하나 없는 외로운 곳에 이렇게 혼자 와가지고 얼마나 생각이 많겠냐 이러면서 우리가 잘 도와주겠으니까 그냥 아빠 엄마처럼 생각하고 허물없이 지내라. 우리가 다 이제는 도와주겠다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마음을 정착시키고 네. 예, 또 아이까지 낳고 지내려고 하셨는데 그러다가 두지를 않네요. 네. 그러면서 신랑이는 좀 술 좋아했어요. 술 좋아하고 네. 담배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일은 자기 나름대로는 좀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한다고 애를 쓰는데도 잘 육체가 따르지 않으니까 술을 많이 마시고 담배를 많이 피우고 하니까 좀 심장병이 좀 있었어요. 거기에서 주변 사람들이 또 놀리느라고 내가 우리 신랑을 좀 많이 좀 도와주고 많이 내세우려고 많이 애형도 많이 가꿔주고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많이 좀 질투가 좀 많았었어. 그러니까 이게 놀림 주느라고 야 너네 있으니까 그 아줌마가 도망갔다 이러면서 놀려대는 거예요. 그 말이 진짜인지 또 집에까지 막 달려와가지고 또 잘 계시나 잘 계시는 확인하시고. 있는지 없는지 뭐 했는지 도망갔는지 와서 헐떡헐떡거리면 또 와서 확인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생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애도 생기고 우리 큰아들이 생겼으니까 우리 시집에서는 얼마나 우리 시엄마 시아버지가 그 손자를 얼마나 소음으로 그 좋아하셨겠어요. 얼마나 예뻐했는지 아들이를 실례가 안 지금도. 된다면 혹시 지금은 아직 연계를 갖고 연락을 하시나요?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20년이 신랑이 지난 그렇게 하고 세월이라. 한 4년째 됐나 좀 그렇게 하고 심장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셨어요? 우리 신랑은 돌아가셨고 그래서 좀 아픈 아들. 사람이지 마음이 아프지만 좀 술 중독, 술 중독, 알코올 그럼 됐으니까. 아드님은 우리 아들님은 지금 중국에서 지금 대학 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그냥, 커가지고 그 이제 집에서 그- 쭉 크셨군요. 예, 지금 커가지고 대학 다녀서 지금 내가 좀 두머니 그 아들이 생활비로 연락을 또 생활비로 좀 보내주시고. 보태주고 또 사별하셨구나. 네 그렇게 됐었고 그 이후에
어머니가 또 쭉 아드님을 본인 손으로 키우지 못한 게 2008년에 북송되시죠. 네네네. 그렇게 하고 제가 아이들은 이제는 둘째 딸까지 낳고 보니까 우리 신랑이는 혼자서 돈벌이 하자니까 힘이 들고 하니까 저는 나도 북한에서 계속 일했던 몸이었지 않았어요. 하다 보니까 나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몸인데 이제는 액션 돌씨 다 되어가지고 나도 일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애를 맡기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미싱을 했어요. 야, 돈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미싱도. 미싱이라는 게 뭐야? 이거 재봉틀. 아. 재봉. 그냥 700원 이렇게 계속 하는데 그냥 편안하게 그냥 생활비로 보태서 쓰려면 괜찮은데 그래도 내 욕심이 같은 경우에는 돈을 저축하면서 쓰려면 너무 작은 돈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연중에 어떻게 조선족을 만나가지고 천진이라는데 텐진 천진이라는데 좀 가게 됐어요. 거기 가서 그 가발 회사 중국 가발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식당 일을 했었거든요. 군내 식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잡히신 거예요? 아니요. 거기서 식당 일을 하다가 내가 그때 35세, 37세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거기 가발 회사가 사장님이었었거든요. 사장님이 한국 사장님이었었어요. 내가 지금 너무나 젊은 나이에 지금 이 식당, 군내 식당에서 있으면 일을 하니까 우리 회사에 들어가서 가발 좀 만드는 회사에 좀 들어오라고 해서 나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별로다고 회사에는 거기는 안 들어가고 그냥 식당 일을 그냥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여기서 일하는 게 좋다. 그래 혼자서 조용하게 그렇게 지내는 걸 좋아했었었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에서 나를 먼저 무작정 나를 거기 식당에서 떼고 그냥 바로 저기 회사에 취직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일하니까 그 가발 냄새가 안 좋은 거예요. 냄새가 거기에서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식당 일을 하는 데로 또 다시 들어갔어요. 거기는 월급이 또 돈 없더라고요. 중국 돈을 1,800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좋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면서 원래 그 소개비를 받고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는데 소개를 하려면 이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이 없으니까 다 비법으로 살고 있으니까 신분증이 없으니까 그것도 조선족을 통해서 이렇게 뭐 소개를 받아가지고 들어가는데 이 아줌마가 나를 턱 보는 순간에 탁 알아보더라고요. 북한 사람이라는 걸.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들어가서 내가 저기 집에서 신랑하고 싸워서 그냥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이게 신분증도 하나도 가지고 못 나왔었는데 집에 어디 있다는 것만 그냥 알려만 주고 주소만 얘기하면 알려주고 카바는 자기가 다 해주겠으니까 괜찮을 거다 하면서 중국 돈으로 30원 이렇게 준 것 같아요. 그 일자리 그 소개해주는 그분한테 주고 그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철길 만드는 그 부속품 공장 그것도 다 우리 한국 분이 그 사장님으로 운영하시는 그 고장이더라고요. 그 제가 거기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생활하는 과정에 지금 재미나게 생활을 하는데 어느 때가 없이 지금 조선족이가 나를 지금 물어먹은 거예요. 예, 물어먹은 거예요. 저를 내가 북한 사람이랑 야 네가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겠지 하고 그랬었는데 그 회사에 들어가 있으면서 석 달 동안 일하는데 이상하게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 안날 저녁부터 거기로 출퇴근을 하신 거예요? 예. 거기에서 있으면서 출퇴근도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 안날 저녁에 이상하게 그 경찰차들이 주변에 이상하게 계속 와 있으면서 느낌가 이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그날부터 뛰어야 되는데 뛰지 않고 옆에 사람들이 다 회사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주겠지. 뛰었으면 됐는데 아직도 안 붙잡았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아침 식사를 준비를 하는데 9시 돼가지고 있어요. 지금 경찰이 지금 3명씩이나 막 들이치는 거예요. 여기 암흑에 있는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선 사람인가? 자기는 모른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다음
그다음 나를 찾아오더니만 조선 사람인가 하고 아니 전 조선 사람이 아니에요. 조선 사람이라는 거 옆에 있어 지금 자기는 신고를 받고 들어왔다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7년 동안에 있다나 보니까 북한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이상하게 있으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내가 어리석은 생각. 그리고 내가 거기 있으면서 보고 싶고 집이 그리웠지 뭐. 예, 그러면서 그 전에 한 번에 나갔다 들어온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 애들이 하는 소리가 그냥 깜박 지금 구로상에 한 석 달 동안에 있다가 다른 내보낸다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저 들어갔다 나오면 되겠지 하고 다른 사람이 한번 들어갔다 나온 여자를 한번 만나가지고 니 그동안 어디 가서 한번 자기 잡혀 나갔다 들어왔다 온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별거 자기 아니라는 듯이 그냥 훈련시키면서 옷도 훈련시키는 거야. 세워놓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 구로장에 한 석 달 동안에 있다가 그냥 거기서 내보내면서 자기 집으로 보내더라요. 그러다 나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서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보고프니까 그냥 내 한번 나도 집에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그래서 별치 않게 그래 난 집에 가고 싶다 북한 사람이다 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리고 바로 잡아가지고 그냥 바로 거기에서 들어갔었거든요. 들어갔는데 중국 구르장에 또 한 40일 동안에 있었어요. 40일 동안에 거기에서 있으면서 압록강 건너가기 전까지. 근데 그 중국 구르장에서 한 40일 동안 어쨌든 거기에서 뭐 북한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나는 그냥 같이 있어야 되니까 40일이나 40일 동안이나 되더라고요. 우리 집에다 가는데 연락을 못 했으니까 구리장 안에서 중국 구리장 안에서 나가는 사람들한테 몽땅 다 전화번호를 내가 줬어요. 우리 신랑 전화번호를 줬어요. 근데 여기 고장이는 어딘지를 내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여기 어디라는 거 우리 중국 사람한테 좀 연락을 좀 해주라 그랬었어. 근데 내가 그때 당시에 벌었던 돈은 거의 중국 돈으로 2만 원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2만 원 정도. 그랬더니 연락이 후에 알아보니까 이게 내게 들어오면서 알아보니까 연락 계속 우리 신랑한테 무슨 모르는 전화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받아보니까 지금 잡혀 있다 지금 고장에 가 있다 하는데 우리 신랑이 한번 자기 홀몸으로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왜 도로 가느냐 하면 그 여기 구로장에서 경찰들이 받아 안 줬다 하면서 하더라고요. 받아 안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받고 맞아가지고 그래서 도로 갔었었는데 두 번째 만에 올 때는 우리 시아버지 시엄마 아이들 둘 다 데리고 왔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 돈까지 다 거이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나가기 전 이틀 전에 딱 만나주게 해주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리고 내가 너무 그 안에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나 보니까 인제는 내가 나가는 길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터벅터벅 지금 나가는데 어디 사무실에 지금 나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지금 그 경찰들이 그 한 방에 주변에 쫙 지금 줄 서 있는 상태에 우리 시아버지 있고 시엄마 있고 우리 신랑 옆에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아들 딸이 지금 그때 우리 아들이가 5살 우리 딸이 3살이었었어요. 우리 아들은 나를 톡 보는 순간에 가만히 나를 쳐다보는데 너무